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ade Great 세 번째 영상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어 강사 써니라고 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은요. 페이지 26에서부터 35까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게 벌써 세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앞에 두 번의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들에게 앞에 내용이 뭐였는지 넌지시 물어보고 아이들이 어떤 네이트란 애가 나왔는데요. 뭐 애니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앞에 내용을 떠올리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잘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막 뭐라 얘기를 하고 또 좀 어렴풋이 까먹은 친구들은 그랬었지 하고 떠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셈이라 또 이 부분도 굳이 영어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금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의 관심을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부터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세요. 그러면 또 매 수업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전체 오늘 읽을 부분의 음원 듣기를 꼼꼼히 하고 오십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그 문장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보라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26페이지부터 세부적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또 우리는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상상 속의 뺑을 그리면서 끝이 났었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뺑이 어떨 것 같은지 상상 속의 뺑은 이랬는데 뭐 실제 뺑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자유로운 이야기, 정답은 없으니까요. 자유로운 이야기를 한 다음에 26, 27페이지에 나온 문장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26, 27페이지만 이 음원을 이 부분만 따로 한 번 더 들으셔도 돼요. 듣기가 또 좀 더 충분히 돼야 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음원은 한번 전체 듣기로 했으니까 똑같은 걸 또 들려주면 똑같은 목소리니까 지루함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가 되게끔 또 이 부분만 선생님이 읽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한 문장씩 읽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소리내서 읽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고 이제는 선생님이 뜻을 풀이해 줄 시간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일방적으로 알려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끔 하시면 되고 또 수업을 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얘는 크대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읽었을 때 알아챈 문장들은 그냥 알아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여기가 막혔어요. 이 단어가 뭐죠?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럼 그럴 때 살짝 알려주시는 거. 때에 따라서는 단어의 뜻을 알려줘도 문장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다른 뜻을 형성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장을 또 짚어줘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런 뜻이야.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씩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아이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신 다음에 또 PPT 시작하셔야 되죠. 자, 여기서 제가 뽑은 문장은요. 지금 비슷한 패턴이 3번 나오는 게 있거든요. 27페이지에 I watched가 3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봤어. watch는 그 영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중에서 뭔가를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한다는 느낌을 가진 단어가 watch잖아요. 그래서 I watched라는 주어 동사가 들어간 문장이 3번 연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어떻게 해석을 했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뺑이 달리는 걸 봤어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이미 해석을 해줬기도 하고 또 문장 안에 아이들이 뭐 어려워할 단어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패턴, 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연달아 2개가 나오기 때문에 2개를 이렇게 나란히 띄우시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집중하게끔 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색깔로 칠해볼까? 책에 그 부분을 찾도록 해주세요. 내가 봤는데 뺑이 달리는 걸 봤고 그가 먹는 걸 봤고 그가 뼈를 묻는 걸 봤어. 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왜 빨간색으로 해놨느냐 하면 말이지
자, 앞에 watched를 한번 봐주겠니? watch에 ed 붙여서 watched라고 발음이 됐지. 우리 이거 과거형이라고 배웠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봤다는 거잖아? 근데 뒤쪽에 봐봐. 뒤쪽에는 이 동사를 형태를 쓸 때 원형의 형태로 쓰는 거란다. 뺑, 달려. 그가 먹어. 그가 뼈 묻어. 이런 식으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봤어요 라고 할 때는 이 뒤쪽을 말이야 동사의 원형 형태로 쓰면 된단다. 그러면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나는 제니가 춤추는 걸 봤어. 자, 제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춤추는 걸 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위에처럼 나는 봤어. I watched. 누구를 봤지? 제니. 맞아. 제니가 뭘 하는 걸 봤지? 춤을 춰. 맞아. 그러면 I watched Jenny dance 이렇게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니 대신에 그녀로 바꿔볼게. 그러면 그녀는 이 자리에 아까 힘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녀는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되겠어? 맞아. her의 형태로 들어가야 하겠지? I watched her dance. 잘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너는 나 아니야 이번에는. 너가 봤잖아. 내가 책 읽는 거 봤잖아. You watched 누구를 봤지 일단? 나를 본 거야 나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격이라고 하지. me 그 다음에 책 읽는 걸 봤으니까 뒤에 원형 형태로 붙이라고 했지. read a book.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대화 나눠보시고 또 영작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이들 각자가 누가 뭐뭐 하는 걸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문법이 watch가 우리 지각동사라 그러죠.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지각동사가 들어가 있는 오형식 문장이죠. 만약에 문법 시간이라면 오형식 문장에서 동사 자리에 지각동사가 왔을 때 뒤에 목적어와 목적보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 패턴을 공부할 때 딱 나오기 좋은 그런 예문이죠. 그래서 또 여기서 선생님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거 역시 아이들이 배운 문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dance, 뭐 read a book, bury a bone, eat 이런 자리들, 빨갛게 표시된 이 자리들 원형이 아니라 진행형의 의미로 ing 형태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그것을 얘기를 해야 할까? 그것도 수준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 관련 문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는 친구라면 언급해 주시고 아니면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생소하다 싶다면 그냥 이대로만 내가 누가 뭐 하는 걸 봤어. 내가 누가 뭐 하는 걸 들었어. ing 형태로 바꾸는 거를 하지 마시고 원형을 사용해서 앞에 watch 부분만 뭐 들었다든지 느꼈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지각동사로 바꾸는 거 그런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28,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는 그림으로만 되어 있고요. 28페이지가 글자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또 아이들은 그림 먼저 보겠죠. 여기는 그냥 눈도장만 찍고 바로 시작하셔도 될 거예요. 강아지가 땅을 파고 있다는 건 그냥 누가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이죠. 탐색할 게 별로 없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28페이지도 듣고 읽고 여러 가지 필요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바로 PPT로 갔을 때 뭘 알려주시면 좋을지 바로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는요, 페이지에 글자가 좀 꽉 차 있기도 하고 또 단어들도 좀 챙겨줄 겸 단어 뽑아서 익히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뜻만 우선 제가 띄워놨습니다. 떠나다, 목줄을 하고 아 그렇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방금 책 읽을 때 해석하면서 다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아 묻다가 뭐였지? 묻는 거. 이 묻는 거는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땅을 파가지고 뭐를 묻는 그 단어야. 바로 뭐였지? 책에서 찾으면 아이들이 아마 첫 문장에 He varies very well 해서 3인칭 단수형으로 적혀 있는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원형으로 보여주시고 그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varies라고 해서 3인칭 단수형으로 바뀐 거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이게 과거형 varied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짚어줄 단어는 어쩌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어쩌면이란 이 한글을 봤을 때 단어를 기억하고 있거나 원래 알던 친구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친구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한 번씩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던 단어는 maybe 였다는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다. 맞아, think야. think는 과거형이 뭔 줄 아니 해서 thought까지 챙겨주세요. 그리고 떠나다. leave도 left. 그 다음에 이 뺑이 이 마당을 벗어날 때가 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경우냐. 목줄을 했을 때만 그렇다. 그래서 목줄을 한 상태일 때 그 말 목줄을 하고가 on a leash라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선 맨 마지막에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말이 있었죠. I see 그것도 또 얘기를 해주시면 이 페이지에서는 챙길 것들은 좀 챙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0쪽 31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또 그림 탐색이 필요하죠. 컬러가 있는 그림이 좀 넓게 나와 있죠. 뺑도 보이고 애니도 보이고 네이트도 보이고 어떤 장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어떤 걸 해주면 좋으냐 하면 내용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그림과 매치시켜주는 거를 하셔도 좋아요. 30쪽의 내용에 보시면 뭐를 묻는다는 단어 bury, 땅 판다 이렇게 판다는 단어 dig, 그 다음에 또 뭐 rocks, worms, bones, ants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에 막 바윗돌 같은 게 돌멩이 같은 게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rocks 한번 쓰고 또 뼈다귀도 보여요. 거기다 bones 쓰고 또 지렁이 같은 그런 벌레도 있으니까 여기에 또 worms 쓰고 개미도 보여요. ants 쓰고 뭐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탁탁 옮겨주는 작업. 그리고 지금 애니는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거기에 dig 한번 써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글자와 그림을 매치하는 시간 조금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뭐 이 페이지를 해석하기 전에 하셔도 되고 뭐 읽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 언제 끼워 넣는 활동이냐 이런 것도 자유롭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도 역시 또 읽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또 어떤 걸 알려주시느냐 하면 화면 보시면 Annie and I dug for 2 hours 라고 나옵니다. Annie와 내가 자 dig의 과거형 dug 나왔죠. 팠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어떤 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 for 2 hours 이것을 응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뭐 동안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1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한다. 이렇게 말해보자. 매일 한다. 그러면 나는 연습한다. 이게 얘들아 뼈대지 주어 동사 이게 항상 뼈대야. 뼈대부터 세워야지. 나는 연습해 피아노를. I practice the piano. 언제 한다 그랬었지? 날마다. 그럼 날마다 이런 거는 맨 뒤로 가는 거야. 그럼 중간에 선생님이 공간 띄워놨지? 1시간 동안을 여기다가 넣을 거야. 자, 그럼 다시 위에 책에 있었던 문장 위에 거를 봐봐. 몇 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 어떤 말을 썼지? 맞아, for를 썼어, for를. 그러면 이제 1시간을 만들자. 나와 있는 거는 2시간이니까 이걸 바꿔보면 1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hours 발음 잘 봐. H가 소리가 안 난다 그랬어. 그럼 이건 모음 취급인 거지. 알고 있는 친구들을 크게 말해볼까? For an hour. 자, 이제 몰랐던 친구들 이제 알았으니까 다 같이 말해보자. I practice the piano for an hour every day.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켜주세요. 또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는 숙제를 했어. 지금 그는 숙제를 했어. 나와 있죠? 얼마의 시간 동안 했냐면 이번에는 30분 동안 해보자. 그러면 for 30, 30 분, minutes, for 30 minutes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얘들아 비가 왔대. It rained. 비가 왔어. 근데 얼마의 시간 동안 왔냐면 3일 동안 왔다 해보자. For 3 days. For 3 days.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네,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충분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문장을 말하기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2, 33쪽 왔습니다. 역시 충분히 읽기 연습하시고 문장 단위로 해석하시고 그런 다음에 화면 봐주시면 됩니다. 말할 게 있어. 제가 이걸 띄워놨습니다. 얘들아 말할 게 있어. 이거 32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찾아봐봐. 해서 아이들이 찾을 거예요. I, later grade, had something to say.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이네요. 32페이지에. 그러면 그거를 또 이렇게 화면에 띄우세요. 자, later grade를 뺐어요. 빼고 그냥 I had something to say 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얘들아. 나는 가지고 있어. 이게 뼈대지. 주어 동사는 뼈대야. 그지? 뼈대지. 자, 그러면 something to say, something to say. 이걸 생각해 보자. something은 어떤 것, 무언가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뭔가,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야. to say, 말할 어떤 것, 말할 게 있다라는 건 거지. 그러면 something to say, 요거를 우리가 바꾸면 다르게도 만들 수 있겠구나. 나는 할 일이 있어. 그럼 일단 나는 할 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I have, 난 가지고 있어. 할 일, something, 하다를 붙여야지. 하다가 뭐야? 그치? I have something to do. 이렇게. 또 바꿔보자. 나 물어볼 게 있어. I have something to ask. 나 끝낼 게 있어. 지금 잠깐만 기다려. 나 지금 끝낼 게 있어. I have something to finish. 이렇게 someth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니까 뭐뭐 할 뭐라는 말이 되는구나. 그럼 이번에는 약간 바꿔볼까? something이 아니라 얘들아 우리 알고 있는 nothing을 이야기해보자. something을 정확하게 반대로 한 거라고 하면 돼.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건 거야. 그럼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번에 만들 건 그녀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자. nothing을 사용해봐. She has nothing. She has nothing to eat. 그다지 어렵지 않지? 이렇게 he나 she일 때 have를 has로 변형시켜주는 거 요거만 주의하면 되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과거라면 had로 바꿨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또 하나 더 짚고 갈게요. 먹을래? 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음식을 권유할 때 쓰는 말이죠. 자, would you like some pancakes? 어떤 음식을 권유할 때 would you like 하고 음식 이름을 붙이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또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다양한 음식 넣어가지고 옆 친구한테 막 권유하게끔 말하기를 시켜보세요. Would you like some milk? Would you like some pizza? Would you like some? 자, 음식 이름 빼고 그냥 좀 먹을래? 뭐 음식 이름 없이 Would you like some?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some과 any의 차이점을 할 때 보통 some은 평서문이거나 긍정일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서라는 건 의문문의 상대 개념인 거고 긍정은 부정의 상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any는 의문문, 뭐 물어보는 말이거나 아니면 not이 들어있는 부정하는 부정문일 때 쓰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보통 some은 물어보는 말에는 안 쓴다라고 기본적인 개념을 배워요. some과 any를 배울 때. 하지만 음식 같은 거나 아니면 뭘 제안하고 권유할 때는 some을 이런 의문문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서 묻는 의문이라기보다 상대방한테 뭘 좀 할래, 먹을래, 먹어라 이런 권유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some을 사용을 한다라고 배우죠. 그래서 이 부분은 some에 대한 개념이 약간의 조금의 이 정도의 수량으로만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대로 연습을 시켜주시고 any와의 차이점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의문문에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물음표 있는데 some 썼다? 왜 그럴까 얘들아?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잖아. 뭘 권유하는 거 좀 먹어라. 뭐 그런 거 권유하는 거일 때는 의문문처럼 생겼지만 이건 의문이 아닌 거라서 some 쓰는 거다 배웠었어. 그래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게 있는데 뭐 해도 좋고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걸 듣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요거까지는 하고 요거는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은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Do you like과 would you like 또 살짝 구별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Do you like은 정말 말 그대로 의문문이에요.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Do you like milk? 너 우유 좋아해? 이럴 때는 굳이 some 이거 필요 없겠죠. 안 어울려요. 그냥 우유라는 음식 자체를 좋아하냐.
그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요. Would you like 같은 경우에는 권유하는 거니까 썸이 붙는 게 더 어울리는 거죠. 우유 좀 먹을래? 피자 좀 먹을래?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언급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답하는 방식 알고 가도록 또 짚어주세요. 응, 나 먹을래, 나 좀 줘. 이런 의미라면 yes, please 하면 된다. 또 사용을 할 거라면 내가 먹지는 않을 거지만 물어봐줘서 고맙다. No, thank you. No, thanks.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2, 33에서는 좀 짚어주는 게 많네요. 또 있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또 찾아보게끔 하세요. 뭐가 뭐만큼 뭐뭐해. 둘이 뭔가 비교하는 게 있었어, 얘들아. 어디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또 32페이지의 아래쪽에서 Cold pancakes are almost as good as hot pancakes. 이거 골라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장 공부하는데 그다지 필요가 없는 부사 거의 almost를 빼고 또 화면에 띄우면 좀 짧아졌죠? Cold pancakes are as good as hot pancakes. as 사이에 형용사 넣어서 뭐뭐만큼, 뒤에 있는 것만큼 이 앞에 주어가 뭐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s good as는 뭐뭐만큼 좋다겠죠. as와 as 사이에 good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이 차가 저 차만큼 좋아 라는 거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is car is as good as that car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good을 사용하지 않고 또 good 자리를 바꿔보는 겁니다. 좀 낭만적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너의 눈은 햇빛만큼이나 밝아. 눈 두 개잖아요. So your eyes are as bright as the sunlight. 햇빛만큼이나 밝구나. 이렇게. 또 다른 형용사 끼워 넣어 볼게요. 미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수라는 아이만큼 힘이 세대요. 둘이 팔씨름했는데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아. 그러면 미아 is as strong as Sue. 그리고 치즈가 딱딱해가지고선 바위돌만큼 딱딱해. 이 치즈는 바위만큼이나 딱딱해 라고 한다면 This cheese is as hard as a rock 되겠죠. 이것도 역시 또 다양한 문장 만들어보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라 바로바로 띄웠지만 띄우기 전에 아이들과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만든 다음에 확인차 그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34, 35페이지 왔습니다. 새로운 친구의 등장입니다. 로자몬드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열심히 읽고 해석하고 오셨죠. 그러면 live에 대해서 잠깐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장 패턴을 열심히 볼 그럴 만한 문장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live는 두 가지로 발음도 두 가지고 뜻도 그러니까 품사도 두 가지잖아요. 만약에 뭐 누가 어디에 산다라는 뜻으로 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live라고 발음을 할 것이고 아니면 뭐 무슨 라이브 방송을 한다 뭐 이런 거에 익숙하다면 라이브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둘 다 알긴 하는데 이게 맞았나? 저게 맞았나? 그냥 어느 한쪽인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된다는 걸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동사로 먼저 사용을 합니다. 대개의 아이들이 이 live로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Rosamond lives with cats. 로자몬드는 고양이들과 함께 살아. 자, 3인칭 단수 s까지 딱 붙었습니다. 3인칭 단수 s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는 동사라는 거죠. 로자몬드가 살아요. 동사다. 주어, 동사, 뼈대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얘들아 그게 아니었어. A real live detective. 로자몬드가 깜짝 놀라면서 네이트한테 물어봤던 그 말이었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문장이긴 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떤 뜻이었어? 진짜로 살아있는 탐정이라고? 이런 말이었잖아. 진짜의 real live. 이때는 살아있는인 거야. 이때는 live라고 발음을 해야 해. 이런 품사를 뭐라고 하지? 뒤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잖아. 맞아. 이런 걸 형용사라고 해. detective는 detective인데 어떤 detective냐? live detective다. 이렇게 앞에 붙어서 범위를 좁혀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 세상 모든 탐정 중에서 살아있는 탐정으로 한정시키는 거야. 범위가 한정이 되는 것.
네, 여기까지 이렇게 35페이지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또 간단한 서머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었죠. 로자문드라는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단어로만 할게요. 네이트를 이번 파트 3에서 어떤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초반에 만났던 한 동물 친구가 있었죠. What's his name? 뺑, 뺑. 그 다음에 또 뺑하고 애니하고 같이 열심히 일했던 곳, yard. 그 다음에 출출해져가지고 뭘 먹었죠. pancake. 그 다음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게 누구였죠? Rosamund. 이렇게 네이트와 관련된 4가지 단어를 떠올려 봤고요. 애니는 이번에 나와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죠? 동작 하나를 고르라면 dig. dig죠. 그 다음에 네이트한테 이제 먹으라고 권했던 거 pancake. 자, 새로운 등장인물 로자문드는 특색이 있었어요. 온몸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로자문드의 외모는 또 무슨 머리카락, 저의 머리카락처럼 black hair, black hair. 그 다음에 cat hair. 여기서 2개의 헤어가 보이지만 위에 헤어는 머리카락일 거고 밑에 헤어는 고양이 털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2종류의 헤어로 정리가 되는 로자문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파트 3의 가이드 영상을 마치고요. 그럼 저는 다음 파트 4에서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See you next time.